네, 클래스를 선언을 하실 때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컬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신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정의를 하시면 돼요. 함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는 init입니다. init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애트리뷰트들을 초기화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애트리뷰트들을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그게 그 ini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nit 메서드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메서드를 만드시는 방법은 일반적인 함수를 만드시는 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def라고 시작을 하고요. 함수 이름을 써주고요. 괄호 안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을 써줍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하신 다음에 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블록 안에서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함수와 다른 점은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셀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셀프에는 기본값 주지 않습니다. 셀프는 절대 기본값 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셀프에 직접 값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그 변수 이름으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의 주소가 셀프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init이라는 그 메서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클래스가 어떤 속성들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이라고 하는 그 객체는 x좌표와 y좌표를 가져야 된다라거나 혹은 우리가 어제 했었던 것처럼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져야 된다라거나 이런 그 객체가 어떤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을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최초로 값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init이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굴리게 됩니다.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 클래스의 생성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생성자에서 전달한 아규먼트들이 init 메서드의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호출이 가능한 이유는 그 init 메서드가 정의가 될 때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는 게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메서드를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자를 호출할 때 키워드 없이 파라미터만 아규먼트만 두 개를 전달을 했죠. 값만 두 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값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함수에게 순서대로 값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순서대로 전달하는 값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첫 번째 값은 x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셀프가 아니에요. x가 첫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여기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파라미터인 y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셀프는 뭐냐? 셀프는 생성자가 그 객체를 생성한 곳의 위치예요. 생성자가 객체를 생성한 메모리의 주소예요. 여기는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값이 자동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곳의 주소에다가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값을 저장을 해주는 거죠. 객체가 만들어진 곳에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뭐 필요한 기능들을 만드시면 돼요.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메서드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클래스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객체죠.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객체의 무엇과 데이터와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와 기능, 점을 이동시킨다,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기능, 객체의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준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애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트리뷰트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야 되는 일, 그거를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능은 함수로 만드는 거고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용어들이?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드실 때요. 함수를 만드실 때 리턴을 넣어주느냐, 리턴을 넣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리턴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뭐 특별히 값을 리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리턴 문장은 넣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move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제가 리턴 문장을 넣지 않았어요. 리턴 문장을 넣지 않았던 이유는 move라고 하는 함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x좌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y좌표를 갱신, 업데이트만 해주면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다른 어떤 값을 리턴하지는 않았어요. 리턴하지는 않았고 제가 함수 이름 적금 바꿨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distance from이라고 하는 것보다 distance to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이름인 것 같아서 distance to라고 바꿨고요. 다른 점까지의 그러니까 to, 그죠?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이 변경되지는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x좌표라고 하는 속성과 다른 점이 가지고 있는 x좌표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이용을 해서 x좌표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y좌표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서 전체 거리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계산한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리턴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나서 그냥 프린트만 해버리겠다 하고서 그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여기를 리턴을 하지 않고 프린트 D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리턴을 하지 않는 함수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계산하는 함수들은 그 계산된 값을 리턴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결과들을 리턴을 해주는 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계산된 결과는 누가 이용을 하는 거냐? 뭐 거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거리가 얼마 이상인지 얼마 이하인지 뭐 이런 거를 뭐 연산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서 뭔가 응용하는 코드는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코드가 여기죠. 점 PT1, 포인트 PT1번에서 포인트 PT2번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죠? PT 1번에서 PT 2번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값을 변수에 가지고 있고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본다거나 이 변수의 값을 뭐 if문에 넣어서 뭐 if 만약에 거리가 뭐 예를 들어 10 이상이면 어떻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응용되는 코드들은 리턴 받은 값을 가지고서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함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리턴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오전에 했었던 것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다들 잘 되세요? 네, 혹시 아직 출결 확인 못하신 분 있으시면은요, 신호로 출결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입실 확인이 신호로 가능하니까 지금 신호로 출결 확인하시고요. 네, 자 연습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클래스라고 선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거는 렉탱글, 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는 포인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이번에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클래스는 2차원 평면에서 직사각형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각의 크기가 전부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가져야 될 속성.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공통적인 속성들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직사각형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들. 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나 뭐 혹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나 모든 직사각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겠죠. 속성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응? 네, 변이 4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모든 직사각형은 변이 4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가로 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세로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2개가 똑같고요. 세로 길이 2개가 똑같은 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네. 모든 직사각형은 4개의 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의 변들이 각각 만났을 때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로 길이 2개와 2개는 서로 길이가 같고요. 세로 길이 2개는 서로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게 모든 직사각형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들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만 있으면 직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있으면 직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직사각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좌표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표까지도.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직사각형이더라도 요렇게 있는 직사각형과 그다음 아니면 여기에 요렇게 있는 직사각형은 서로 다른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길이는 똑같이 뭐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는 3, 여기는 2.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그런 직사각형이더라도 뭐 원점에 한 꼭지점이 있는 직사각형하고 어떤 다른 곳에 꼭지점이 있는 직사각형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직사각형이 있는 위치까지도 고려해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라고 하는 크기만 가지고서 직사각형을 정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만드는 거는 달라질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긴 할 거고.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값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init 함수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init 메서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직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 직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모든 변수들의 값들을 설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init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nit 함수가 해야 될 일은 여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init 함수가 해야 될 일은 직사각형 객체의 속성들을 초기화하는 게 이 init 함수의 기능인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고요. 주석으로 만들게요. 도큐멘테이션 주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는요. 파라미터 x하고 y는 무슨 의미냐면 직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직사각형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꼭지점 좌표, 여기 꼭지점 좌표, 여기 꼭지점 좌표, 여기 꼭지점 좌표 이렇게 4개의 꼭지점의 좌표가 있어도 직사각형들을 그 2차원 평면상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지점 하나만 알고요. 꼭지점 하나만 알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만 알아도 직사각형은 그릴 수 있겠죠. 유일한 하나의 직사각형을 딱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 좌하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좌표, x축, y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를 우리가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여기를 모든 직사각형의 좌하단에 있는 곳의 좌표를 꼭지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x하고 y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드스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그리고 하이트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이렇게 4개의 그 숫자만 있으면 4개의 숫자만 있으면 어떤 모양의 직사각형이든지 좌표 평면상에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점의 좌표 8개를 줄 수도 있어요. 점의 좌표 8개를 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꼭지점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모양만 원한다. 그러면 위드스하고 하이트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뭐 좌표평면상의 직사각형을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직사각형을 그리기 시작할 꼭지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면 직사각형을 좌표평면상에 그려낼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걸 완성을 하시고 두 번째로 만드시는 메서드는 면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다른 파라미터들이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겠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더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하시고 얘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가 해야 될 일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 반환을 해야 돼요. 넓이를 리턴하는 메서드예요. 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세 번째 메서드는 무엇을 만들어 보시냐면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제가 셀프 이후에는 파라미터를 선언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요. 이거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마찬가지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직사각형은 꼭지점의 좌표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속성으로 가지고 애트리뷰트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곱하기만 하면 그게 넓이가 될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 변의 길이가 4개, 변이 모두 4개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변이 모두 4개가 있으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해주면 그게 둘레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 코드 자체를 구현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resiz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세요. 자, resize라고 하는 함수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dw라고 하는 길이만큼 그리고 세로 길이는 dh만큼 그 길이를 만큼 변경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리턴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가로 길이만 변화시켜주면 되고요. 세로 길이만 변화시켜주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를 변화시켜주면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변화시켜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게 아규먼트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dw와 dh의 기본값은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사이즈를 하더라도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리사이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도요. x좌표, y좌표 기본값은 다 0이라고 할게요. x좌표의 기본값도 0, y좌표의 기본값도 0, 그 다음에 가로 길이의 기본값도 0, 세로 길이의 기본값도 0. 전부 다 기본값은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라미터 선언할 때 파라미터의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를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시는데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센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센터는 직사각형의 중심의 좌표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직사각형의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중심이 여기가 중심일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여기 꼭지점이 있고요. 여기 가로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x좌표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 세로의 길이가 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의 y좌표가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심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어요. 두 개의 x좌표도 리턴하셔야 되고 y좌표도 리턴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리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는 거예요.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각형의 모든 속성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렉탱글,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넓이,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중심의 좌표 이런 기능들을 메서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를 설계하는 연습인 겁니다. 되셨나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네.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요거 하시고요. 이걸 하셨으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 것인가, 그리고 인스턴스의 애트리뷰트, 속성은 어떻게 참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능,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테스트하는 코드까지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